국어는 국일. 송도 국어의 자존심, 국일학원 특목자사고 팀장 선호쌤입니다. 2026년 12기 포스코 신입생 친구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부모님들도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포스코 고등학교 내신 시험도 어려운 학교고 수행평가도 진짜 많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저 선우쌤이 한 권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슬기로운 포스코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책 속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저와 함께 지금부터 슬기로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중요한 정보만 짝짝 뽑아가지고 알려드릴게요. 더 중요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요 밑에 상담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뒷장으로 한 장만 넘겨주시면 저희 학원 자랑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희 포스코 학생들이랑 저랑 열심히 달려가지고 1등급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가운데 쪽에 학교 특징이 좀 있습니다. 포스코 고등학교는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송도의 유일한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송도 내에 있는 정말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특히나 공부에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내신에 관심이 많은, 공부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두꺼운 글씨를 써놓잖아요. 주변에 있는 그 어느 학교들, 그러니까 뭐 외고 다른 학교들보다 1등급의 벽이 정말 탄탄합니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뭐 포스코가 아니더라도 일반고들도 1등급 따기 힘들어요. 힘든데 포스코가 정말 많이 힘듭니다. 9등급제일 때는 전교 9등, 10등 여기까지 1등급이었는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 전교 한 25등, 이게 전교 명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25등 정도까지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죠. 그것도 힘듭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우리 학원에서 포스코 선배들을 많이 대학을 보냈습니다. 근데 주요 과목 평균, 그러니까 국영수 4, 국영수 과 이렇게 합했을 때 내신 5.X대 5.3몇, 5.4몇 이렇게 받는 친구들도 수시 전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인서울대학교에 많이 합격을 하는 학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 하나만 가지고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뭐 자퇴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섣불리 할 만한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가요? 라는 얘기까지 해드리면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화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이제 이 책에 담겨있는 게 이 뒤에 가면은 실제로 작년 1학기 기출 경향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 경향을 통해서 우리가 1학년 때 국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시험을 좀 잘 볼 수 있을까? 그 정보를 제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첫 번째 포스코 고등학교의 국어 시험은요, 이건 1, 2, 3학년 공통인데 시험 시간은 50분으로 굉장히 짧죠. 다른 학교들 다 똑같은데 시험 시간은 똑같지만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는 말씀드릴게요.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 시간이 남아서 문제를 2번 풀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도 있는 반면, 어떤 학생은 저 35번까지밖에 못 풀었어요, 5문제 찍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생겨요. 제가 그 차이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만들 때는 아직 1학년 담당 선생님이 확정이 안 되어 계신 상황이었는데요. 11기 선배들한테 정보를 얻어왔어요. 1학년 선생님이 그대로 남아 계시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작년의 출제 경향과 올해 출제 경향이 굉장히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제가 분석해 놓은 거 기반으로 말씀드려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수행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내신이랑 수행평가를 합산해가지고 1학기 합산 등급, 2학기 합산 등급,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자사고나 외고, 뭐 국제고 이런 경우에는 수행평가 때문에 내신 등급이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꽤 있는데, 포스코는 실제로 그런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수행평가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뭐 감점을 세게 받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수행평가는 뭐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서평 쓰기, 토론하기, 그리고 독서론 쓰기, 독서 기록장 쓰기, 그리고 뭐 문제 풀기, 그리고 시험, 쪽지 시험 보기 이런 것들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 제가 뭐 독서 기록장 쓰기 이런 것까지는 제가 봐주긴 좀 어렵고, 쪽지 시험 문제 미리 풀어서 정답 제가 주기, 그리고 서평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들 제가 프린트해서 주기, 이런 것들은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 저 서평 썼는데 이거 첨삭 좀 가능할까요? 제가 첨삭해줘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해주기 때문에 학생이 성실하게 기한 맞춰서 제출만 한다면 감점 받는 경우는 제가 못 봤어요. 제가 감점 받는 경우를 본 건 뭐냐면 미제출, 성실하지 못한 거죠. 그런 거는 감점 받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과적으로 포스코에서 합산 국어 등급을 잘 받으려면 수행평가는 그렇게 큰 건드림돌이 되지 않는데 내신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가 실제로 제가 작년 기출을 분석해 놓은 파일인데 50분에 40문항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학생은 시간이 남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좀 오타가 좀 나 있는데 문학이랑 문법에서 절반씩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험 범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서 외 외부 지문은 출제되지 않는 게 포스코의 특징이에요. 외부 지문 출제를 굉장히 배제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외부 지문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듯이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암기하면서 이 작품 속의 이 인물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작품 속의 이 표현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온 거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그 작품만 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뭐 학원에서 과제를 막 이렇게 이 작품 1이 있을 때 그 작품 1에 대한 문제 500개 풀어오기 이렇게 주는 학원 있거든요. 저 그렇게 안 줍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문제를 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학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테스트를 볼 때 웬만하면 서술형으로 봅니다. 이 친구가 진짜로 이 작품의 내용을 알고 있는지, 작품의 내용을 깊게 파고들어서 분석할 수 있고 나한테 그 작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로 가야 정확하게 20문제를 오류 없이 맞출 수 있는 거죠. 그게 포스코 문학의 중점이에요. 그런데 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 작품이 나오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흔들려가지고 막 등급 차이가 나고 그런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문법이 큰 문제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은 이유는 제가 피드백을 줬는데 여기에서 그대로 문제가 나왔어요 라는 자랑이에요. 요거는 한번 제 자랑이니까 저를 좀 칭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1번부터 문법 문제인데요. 제가 문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문법적 정의를 묻는 문제,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 어간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어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 어간, 용언, 서술격 조사와 같은 중학교 때부터 배우고 올라오는 우리 한국어의 기본 개념, 품사, 형태소와 같은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만 모든 문제를 다 헷갈리지 않고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하고 착각하면서 공부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가 의문의 변동이다. 그러면 비음화는 왜 일어나는 건가요? 기역, 디귿, 비읍 뒤에 비음이 있으면 기역, 디귿, 비읍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응, 니은, 미음으로 변하는 현상, 이것은 비음화입니다. 그것만 돌돌돌돌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외우면 일반고에서는 그런 문제들 맞출 수 있는 문제들 많이 나와요. 근데 포스코 선생님들은 그런 기본적인 정말 내신 그 자체인 암기형 문법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내느냐? 너네 중학교 때부터 충실하게 우리말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니? 그걸 출제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학교 수업할 때 알려주시느냐? 아니요. 제가 학교 선생님들을 욕하고 싶은 건 아닌데 학교에서 수업할 시수가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이거 중학교 때 나온 거야, 이거 너네 학원에서 많이 알려주는 거지?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피드백을 통해서, 그리고 매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 단어는 어간, 어미, 종견어미, 뭐 선어말 어미, 뭐 전성어미 이렇게 분석이 돼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이고 얘는 실질 형태소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기본 개념부터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내신이랑 수행평가를 가지고 합산 등급이 나온다.
나오는 건데 당연히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행평가는 성실하기만 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내신은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이 내신은 문학이랑 문법이 20문제, 20문제, 40문제가 나오는데 문학은 문제를 많이 푼다 라기보다는 작품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도록 다독을 많이 해야 된다. 자기가 여러 번 읽어보면서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은 여기서 이 대사를 왜 하는 거야? 이 인물은 이 행동을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거 분석적으로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문제 많이 풀리는 과제 안 냅니다. 다른 학교에서 1000문제, 2000문제 줄 때 저는 그렇게 안 줘요. 100문제, 200문제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는 이유는 뭐다? 이 문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어요. 많이 풀지 말고 기본 개념에 대한 학습이 선행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선행되지도 않은 학생한테 문제를 2000문제 줘봐야 그 학생이 그 문제를 이해하면서 풀겠습니까? 거기에서 정답 한두 개를 맞춰도 그게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라면 제가 2000문제, 3000문제까지 줄 수 있어요. 선생님 저 문제 더 풀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뭐 줄 수 있는 문제야 넘쳐나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고득점으로 한 단계씩 다가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면 고득점, 고등급으로 다가갈 수 있는 학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슬기로운 포스코 생활 제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학원으로 상담 전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